기초 튼튼, 실력 쑥쑥, 투자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시간 상암동 주식 1타 강사 김호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수업이 진행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올해 하락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선뜻 매수하지도 못하고 매도하지도 못하고 상심이 굉장히 크실 텐데요. 오늘은 하락장을 현명하게 이겨내고 또 투자자들의 잘못된 매매 습관까지 바로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투자한 종목이 오르면야 좋겠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피하기가 어렵죠. 많은 개인 투자자, 특히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지금의 하락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노하우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은 뻔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락장일수록 투자의 기본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하락장일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 하면 안 된다. 과연 뭘지 궁금한데요.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한방승부요. 이거는 이 하락장일 때뿐만 아니고 그냥 주식을 매매하면서 항상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방 투자, 흔히 말하는 몰빵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 가장 위험한 겁니다. 물린 종목이란 고가의 가격의 비중이 크게 매수된 상태일 텐데 추가 매수를 해도 더 이상 단가가 낮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몰빵으로 한방으로 투자를 해서 높은 가격의 종목에 매수가 돼 있다면 아무리 추가 매수를 해도 단가가 낮아지질 않죠. 보통 고가에 물렸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셔야 될 텐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의 경우에 매수가가 15만 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7만 원대인데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한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그러나 비중이 80% 이상, 50% 이상이라면 아무리 추가 매수를 해도 단가가 낮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한방 투자를 하지 말 것, 이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뭔가 막연하거든요. 주식을 살 때 언제 사야 될지를 항상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네. 이제 언제라고 한다면 뭐 얼마도 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사실 어떻게 사야 할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고민을 안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사야 되느냐가 바로 비중에 대한 부분인데요. 비중이란 이 한 종목당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치상으로 따지자면 20% 정도, 종목당 20% 정도의 비중을 넘기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기 계좌 그리고 중기 계좌로 나눠서 종목을 관리하는 건데요. 한 계좌 안에 중기, 단기 뭐 이렇게 종목들이 섞여 있으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단기 종목인데 물려서 보유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개념도 좀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락장일수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또 다른 내용 만나볼까요? 네, 물타기. 그런데 주가가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단가가 높으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하락 시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 단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추가 매수를 한 이후에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더욱더 커지겠죠. 근데 비중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데 높은 가격에 비중이 크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가 매수를 무분별하게 하게 되면은 하락할 때 대응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또 손절도 하지 못하고 또다시 물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주식을 살 때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한 번만 사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이 한 번을 굉장히 디테일한 매수 전략을 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시장 상황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정도까지만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2번의 매수에서 각각의 매수에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매수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 계획 없는 막무가내식 매수는 결국 물량과 손실만 늘린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하락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수수방관, 내 종목을 그냥 방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어느 순간 유행하게 된 단어가 있죠. 존버라는 단어.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인데 네. 주식을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아무 신경 안 쓰고 사실 장기 투자와 이 방치에 대한 개념을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무작정 방치한다고 해서 장기 투자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손절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손절의 중요성을 알지만 손절을 하게 되면 손실이 확정되게 되기 때문에 막상 이 손절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분할 매수로 또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물타기죠. 추가 매수를 했을 때에도 추가 매수 물량에 대한 부분에 손절가를 분명히 정해놓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손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하락할 때 진작 팔았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데 사실 본전 생각에 또 칼같이 매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만의 손절 원칙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일 텐데요. 손절에 대한 원칙을 정해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손절한 다음에 내가 팔면 오르는 종목들이 꼭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손절을 또 못하는 겁니다. 이 미련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손절가는 곧 매수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하현정 앵커님이 주식을 샀는데 네. 손절하셨어요. 네. 근데 그 순간 제가 사면 저는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네. 거의 이런 경우에는 수익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이제 또 내가 매매할 때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남들이 손절하기 전에 내가 먼저 팔던가 아니면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 가격에 날 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손절해야 되는 가격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준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손절가는 심리적으로 마이너스 5% 정도를 잡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5%라는 게 최근에는 이제 상한가가 30%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분할 매수, 앞서 말씀드린 분할 매수의 또 연장선일 수 있겠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가격에 오히려 한 번 더 매수하기 위해서 매수 여력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1차 매수를 완료했다라고 했을 때 손절가를 정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손절가를 정하셔도 그 손절가에 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를 드릴까요? 돌발 퀴즈요? 네. 어떤 건가요? 지금 주가가 반토막난 주식이 있습니다. 네. HTS 보면 요즘에 그런 종목이 많죠. 한 대다수일 텐데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대표님, 제가 그걸 알고 있으면 제가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얼른 알려주셔야죠, 저한테.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도 실행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사실 문제는 개별 테마주들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별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요. 이들은 단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 오르고 다시는 그 주가로 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정리하는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들 비중이 또 50%나 되는데 30% 이상 손실을 바로 정리하면 너무 타격이 크죠. 자산 가치가 너무 많이 크게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나머지 자금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나머지 자금 없이 만약에 100% 비중이 들어가서 물렸다고 하더라도 20%, 30% 정도 아니면 절반 정도를 일부 매도를 해서 다른 새로운 종목을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좀 스윙으로 가져가서 매매를 하시든 간에 어쨌든 새로운 종목을 찾아라라는 게 제 팁인데요.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만큼 손실을 상쇄해서 수익 실현할 때 같이 손실 종목을 매도해 주는 것. 이렇게 점점 한 번에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손실을 점점 만회해 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결국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손실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호영 대표님과 이 하락장 대처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주식 공부에 허기진 분들을 위해서 주식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5스타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를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알면 알수록 재밌어지는 주식 투자, 상암동 주식 1타 강사 쌤들의 수업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안녕!